안녕하세요. 2월 14일 저녁 9시 50분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도 많이 하락하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550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태 때문에 유럽 증시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수준인데, 의외로 미국은 금요일에 많이 내려서인지 선물 지수가 낮에는 약간 플러스였는데, 지금 아까 하락폭이 1% 넘게까지 갔었는데 지금 좀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바람인지 그것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STQQ라는 게 아까 플러스로 약간 전환됐다가 지금 보합 상태이고요. SOXL 같은 경우에도 지금 0.18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혼조세죠.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폭락하고 있는 형국인데, 미국은 어떻게 오늘 또 이 장을 반영할지, 그 그러나 그 채권 시장이라든가 외환 시장이라든가 기타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 빼고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하면은, 특히 러시아의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수, 그런 것도 사실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이전에 2월 4일 이전에 1월 말까지는 치솟다가 지금 2월 달 들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사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만약에 그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하면 채권 시장이라든가 외환 시장이라든가 기타 그런 시장에서도 어떤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주식과 코인은 급격한 변동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미래를 안다라는 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만 알고 있겠죠. 어쨌든 한 치 앞을 예단할 수는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아까 지수 보셨다시피 유럽은 폭락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 이렇게 플러스로 갔다가 또 약간 마이너스로 왔다가, 이게 지금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만 봐서는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선물 지수가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약간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 3%가 넘게 떨어지고, 독일도 3% 넘게 떨어지고, 물론 비중이 유로스톡스에 독일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에도 3% 넘고, 러시아는 4%, 4.6% 이상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중국은 워낙 낙폭이 심해가지고, 그 전부터 낙폭이 계속 심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이제 봄에 양해가 끝나면 정말 그 경기 부양안이 중국에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1%, 거의 최저점이 아닌가, 일전에 최저점 840도 깨고 내려갔던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지, 1월 28일에 저점을 테스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이 있던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고 지정학적인 위험 리스크, 정말 그 악재는 한꺼번에 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몰아서 올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월 달에도 개별 종목 악재가 정말 많았잖아요. ATC 현대산업개발의 강주 그 외벽,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산업재해법이죠, 그거. 언제는 그런 인명사고가 생기면은 그 사장은 깜빵 가는 겁니다. 근데 여천 NCC에도 폭발 사고 났죠. 에코프로비엠 사고 났죠. 어, 뭐, 음,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닥치는지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세상 일이다 보니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프닝을 이걸로 하고 개별적인 종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토픽은 HMM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어,
픽은 이제 HMM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실적 발표를 오늘 했는데요. 그,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실적 뭐 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영업이익이 7조, 그러니까 2021년에 영업이익이 7조 3,775억이 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12조, 이게 시총이 12조인데 매출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인포스탁이 아니고, 여기 비교해 놓는 그 표가 있는데, 그 표로 발표해주는 인포스탁 한번 볼까요? 인포스탁 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나올라나요? 표로 나오는 게 보기 깔끔한데, 지금 오늘 뭐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요. 매출액이 13조 7,9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조 3,700억. 그다음에 순이익이 5조 3,200억. 작년 대비해서 와, 4,200% 정도. 4,200% 정도. 이 뭐 완전 뭐 중소기업의 수준 아닌가요? 예. 영업이익은 652%, 매출액은 115%. 매출액이 100% 넣는 것 더블 가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순이익이 이렇게 뭐 4,200%, 42배가 간다라는 게 이게 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어쨌든 엄청난 실적입니다. 코스피 4위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4등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등이라고 하는군요. 이게 보시면 일단 오늘 25,000원을 종가로 형성했고 최고가가 51,000원이 넘거든요. 그 최고가에서 지금 반토막 난 주가긴 하지만 25,000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12조 2,260억. 그 다음에 외인 보유율이 10.58%, PER이 3.15배,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3.15배인데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2.8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2.8배. 추정 PER은 1점, 여기 2배 정도 나오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한 건 한 2.8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영업이 7조 3천억 되고,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다음에 네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뭐 한 5천선 부근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기사들도 그렇지만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 뭐 피크 아웃이라고 할 게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뭐 1년 정도 길면 2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SCFI 지수의 변동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지금 SCFI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운임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실적이 조금 변하는데, 어쨌든 2021년도 실적이 진짜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21년도 실적을 가지고 4, 4분기 실적을 유추해보면 기존에 1, 2, 3, 4분기 실적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4, 4분기에는 이게 4조 4,443억 정도고요. 전분기보다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조 6,985억 정도. 그래서 3분기 2조 2,708억 정도보다 더 증가했죠. 그리고 순이익은 2조 6,617억. 그러니까 저 3분기 2조 2,998억보다 더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전체 21년도 잠정 실적 발표한 거에서 각 분기별 거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을 구한 거고 지금 주가 25,000원이 종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12조 2,260억 정도. 이 시가총액 나누기 21년도 순이익을 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21년도 순이익을 하면 이게 PER이거든요. 2.3배입니다. 2.3배. 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5배가 약간 넘었고 SBLK 스타볼크 캐리어스 같은 경우는 4점 몇 배였잖아요. 근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HMM이 이제 주가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던 이유가 주로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뭐 피크아웃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오버행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뭐 전환사채 물량이라든가 그 전환사채 가격이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됐나요? 그런 물량을 다 합해도 PER이
3배 정도 된다고 그 기사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3배라고 해도 정말 너무 싸다는 거예요.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실적이 더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2022년도 예상치를 봐야겠지만 저는 22년도도 21년만큼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PER이 너무 낮아요. PSR은 보통 1에서 3배 정도가 보통인데 이게 1배도 안 됩니다. PSR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 참, 유보율은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지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전까지의 적자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19년도까지, 18년도에도 뭐 7,906억, 19년도는 5,900억 정도가 적자였으니까. 근데 올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조금 올라서 뭐 마감하긴 했지만 좋은 장이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게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혼자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오르지 못하지 않았나. 어제 페노션도 그렇고요. 실적 차트를 보시면은 진짜 실적에 비해서 최고가 지난번에 5만 1,400원인가요? 5만 1,100원. 2021년 5월 28일 날 찍은 5만 1,100원에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5만 원이 이제 100%인데 반 51.08% 내린 상태잖아요. 어, 이 실적이 유지만 된다 그러면 다시 이 정도 그럼 두 배를 간다고 5만 원을 치면은 지금 PER이 뭐 2.8배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5.6배 정도 되는 겁니다. 페노션하고 비슷해지는 건데 그래도 못 가도 4만 원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그 악재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잦아들 때면 물론 그때 그 당시에 되면 또 1, 4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2, 4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하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4만 원대도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뭐 2만 원, 1,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물론 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사볼만 하던 주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해운주가 어제 페노션 실적도 발표했지만 해운주 실적이 상당히 좋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SM상선 IPO를 철회했던 TK케미칼, 대한해운 지분도 가지고 있고 SM상선 지분도 가지고 있는 TK케미칼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TK케미칼도 주가가 5천원 초반대거든요. 엄청 많이 이게 뭐 8, 9천원까지 가던 건데 8, 9천원 넘게까지 가던 건데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TK 케미칼도 여러분이 뭐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미리 좀 사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950, 9천원까지 갔는데 지금 이 자리는 44.58% 정도 떨어진 자리죠. 이 SM 상선, IPO 뭐 철회를 했긴 했지만 SM 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대한해운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도 좀 보시라. 해운주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언제 실적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같이 보자. 페노션, HMM, DK케미칼도 한번 같이 보자. 해운주 실적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션브리지입니다. 오션브리지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게 뭐 2,000원대인가요? 12,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는 13,850원에 끝났는데 오션브리지가 실적을 상당히 잘 났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101%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반도체 종목이거든요. 오션브리지도 반도체도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시면은 이 4분기는 390억, 영업이익 74억, 66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잘 나왔고 이걸 연간으로 했을 때도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뭐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어,
차트상으로 봐도 오늘 진짜 16,000원 넘게 갔어요. 16,000원 넘게 가다가 12,000, 시가가 12,000 얼마였는데 16,200원인가 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가 13,850원이거든요. 장 분위기만 안 좋았어 그렇지 장 분위기만 괜찮았다면 상한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어쨌든 이런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 안 좋은 하락장에서도 오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펜오션도 지금 6,240원까지 가다가 제가 볼 땐 더 갈 수도 있지만 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힘을 못 썼던 것 같고요. 오션 브릿지가 오늘 실적 발표했고 그 다음으로 제가 오늘 본 게 APTC거든요. APTC도 한번 실적 발표를 보겠습니다. 씨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배당을 1,000원으로 현금 배당했죠.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540억, 그래서 전년 대비 82.4%. 배당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는 500원인데 21년도에는 1,000원, 1,000원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순이익이 배가 되더라고요. 한 100%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20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는 91.4%, 영업이익도 82.4%, 순이익 같은 경우는 99%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작년에는 20년도에는 500원, 그다음에 21년도는 1,0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실적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내렸죠. 오늘 주가는 좀 내렸습니다. APT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렸어요. 17,200원으로 이 1.4등.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 이 회사도 반도체 관련된 회사거든요. 최고치 작년 4월 20일 29,000원에 비해서 한 40.7%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뭐 RSI 지수도 거의 뭐 20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실적인데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내린다는 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APTC가 뭐 하는 회사냐, 뭐 하는 회사냐를 또 보면은 이 회사의 뭐라고 하냐 반도체 정착 장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개요. 기업 개요에 있는 게 아니고 스냅샷에 있나요? 스냅샷 뭐가 APTC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시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시각 장비 업체로서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주력 제품은 300mm 실리콘 시각 장비, 폴리에처, 그리고 뭐 이런 거 SK 하이닉스에 주로 이제 납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장비였고 실적은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30일에 중국 현지 법인 설립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제가 요약한 APTC 실적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APTC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올해 뭐 1분기 860억, 270억, 229억, 그다음에 2분기 208, 뭐 1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올해 1781억, 540억, 465억을 했고 4, 4분기에는 303억, 94억, 82억 정도인데 3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죠. 좀 떨어졌고 오늘 주가가 17,000, 장중에 제가 17,300원으로 계산했는데 아까 17,250원이었나요? 종가가 17,250원, 17,200원이네요. 17,200원으로 계산해볼까요? 17,2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이게 PER이 뭐 100원 차이니까 시가총액 큰 차이가 없고 PER이 8.8배입니다. 8.8배.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21년도 8.8이고요. PSR은 이제 뭐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이니까 한 2.3 정도 되고 외인지분은 2.83%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뭐 회사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그리고 배당은 작년에 500원, 올해는 이제 1,000원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뭐 네이버나 그다음에 이제 다트에서 주로 정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조작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네이버에서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4,100억이 아니고 4,076억 정도네요. 그러면 조금 PER이 좀 올라가겠네요. 8.8배, 8.82배 정도면 한 8.9, 그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근데 9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잡았어도 900원, 9배, PER이 9배. 반도체 기업 중에 9배는 뭐, 동일 업종이 한 12, 13배 정도인데 9배면은, 싼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싸다고 느껴집니다. APT 실적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실적 제가 이 표를 보고 한 거고 유보율도 보시면은 20년도 기준으로 해도 4,000%가 넘죠. 이제 작년 3분기만 기준으로 하면 5,286%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배당도 500원 줬고요. 그리고 실적이 뭐 마이너스가 없죠. 2018년도에 상장됐으니까 뭐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괜찮은 회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진입을 해서 지금은 주가가 내려서 마이너스 된 상태인데 어쨌든 저는 뭐 이런 회사들은 좀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반도체 이런 엑시콘은 전년 비해서 23% 떨어졌고 우주 일렉트로는 기대치 부합했네요.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애플의 XR 뭐 VR 기기 그 출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좀 3만 한 2, 3천까지 갔었나요? 3만 한 3, 4천 원까지도 갔었는데 그 바람에 조금 조정받다가 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급격한 금리 인상 이런 그 우려 때문에 많이 조정받아갖고 다시 26,500원으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실적은 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고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매출은 4.9%지만 영업이익은 40%, 당기순이익은 한 44.8% 정도 증가했고 이 아이투자에서 내긴 별점도 16점이네요. HMM은 한 20점 정도 됐거든요. 20점 정도 됐고, 이런, 일단 실적들을 오늘 발표한 기업들 대해서 뭐 LS도 예상치 부합, 실적 체크를 꼭 하시고, 하시면서 그 종목을 이제 뭐 새로 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뭐 변화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SFA 배당 1170원, 리노공업도 지금 제가 뭐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18점 점수 높죠. 어쨌든 작년보다 실적도 많이 좋아졌네요. 39% 매출, 영업이익 50%, 순이익은 87.4% 증가했네요. 예. 리노공업도 한번 뭐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리노공업, TSE, ISC 이런 세 가지 종목을 주로 이야기했고 리노공업도 뭐 실적은 뭐 영업이익이 1171억이면 뭐잘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션브리지도 아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더 좋을 거라는 그 예측인 것 같고요. 이렌텍이 오늘 또 주가 연일 그 17,000원도 넘게 갔었는데 지금 오늘은 11% 정도 내렸네요. 그래서 뭐 KTNG와 엄청난 3,700억 가까운 계약을 했네요. 전자담배. EM택하고 이렌텍 전자담배 관련해서 제가 어젠가요? 그제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적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어떤 큰 계약이 나왔네요. KTNG 전자담배.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엑셈도 영업이익이 27.6% 정도 나왔고 엑셈은 이제 그 디지털 그뭐 하는 거죠. 삼형 엠텍 오토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회사죠. 소프트웨어 회사. 인텔리안 테크는 좀 실적이 실망스럽습니다. 영업이익이 16억밖에 안 되네요. 작년보다 안 좋아졌어요. 순이익은 좀 좋아졌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뭐 48% 떨어졌네요. 매출액은 25.3% 증가했지만 인텔리안 테크는 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기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아까 APTC 말씀드렸고 배당을 1,000원 준다는 거. 그 외에 또 제가 뭐 주로 GST가 실적을 발표했네요. GST 저기 플라즈마 스크러버 뭐 제가 GMBS 엔지니어링은 이제 무폐수 스크러브라고 했고 GST는 이제 플라즈마 스크러버인데 이 회사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뭐 거의 4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던 주가인데 지금 32,350원 이 정도면 진입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이제
너무 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힘을 못 써서 그렇지 실적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갈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순이익도 151%, 영업이익 155%, 전년비에 비해서 매출도 82.5% 상승 증가를 했는데 뭐 이 정도 실적이면은 뭐 장 분위기만 좋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뭐 4만 원 넘게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GST. 예,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뭐 보시고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이렇게 실적을 다 지금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발표한 게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건데 반도체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뭐 키옥시아 뭐 그런 뭐 일본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 키옥시아에서 뭐 화재인가요?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생산 중단되어 있죠. 그래서 반사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움직일랑 말랑 하더라고요. 올라가려고 힘도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좀 내렸지만, 그 뭐 장 분위기만 좋았다면 더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그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9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떨어지지 않는 게 반도체가 그만큼 올해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그 매크로적인 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변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것뿐이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실적 저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정말 실적이 잘 나왔네요. 이스트 소프트도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한다고 해서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긴 한데 원래 이스트 소프트가 R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R집.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에 R집 그 만든 소프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메타버스하고 관련돼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자주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110% 정도 넘게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이스트 소프트도 한번 관심권에 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언극재로 유명한 대주전자재료가 작년에 비해서 매출 28.6%, 영업이익은 93%,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241% 증가했네요.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거의 뭐 지금 한 400톤 정도 하는 실리콘 언급제 그 캐파를 3,300톤으로 늘린다고 해서 신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주전자 재료도 PER은 높아요. 실적에 비해서 PER이 높은데 어쨌든 이런 그 계속적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계속 앞으로 실리콘 언급제는 중요하거든요. 많이 쓸 거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이렇게 조정받을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이런 큰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잠잠해지면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 트리플 증가, 뭐, 텔레칩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 외에 뭐, CS 윈드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나오고, 페노션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체크를 하면서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호공업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늘 뭐 1,500원 정도 올라와서 17만 3,500원인데 시가총액이 2조 6,446억 외국인 지분율 보세요. 48.17%입니다. 이 회사 거의 알짜 회사거든요. 48.17%예요. 지분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외국인 지분 뭐 삼성전자가 제가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코스닥 기업인데 웬만한 기업보다 그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많을 겁니다. 48.17% 정말 알짜 회사거든요. 이 회사 PER이 29.41배, 추정 PER이 27.16배, PBR은 6.63배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평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 회사 거의 뭐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 회사는. 예. 리노핀이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소켓 핀, 테스트 핀 거의 뭐 절대 강자입니다. 이 회사. 예, 매출 보십시오. 어, 꾸준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도 2013억에서 올해 아까 2772억 정도였나요? 아까 보시면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2800억이었죠? 2800억.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났다는 거죠. 지금 컨센보다 더 많이 나왔죠. 2801억 66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도
1145억인데 1171억이고요. 순이익도 974억인데 1038억 나왔잖아요. 예상치보다도 더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도 여기 530억인데 이제 561억, 204억인데 227억, 161억인데 210억 더 잘 나왔죠. 이렇게 잘 나왔고, 그럼 PR이 여기서 계산해보면 25.48배 정도 나오고요. PSR은 9배가 넘습니다. 보통 1에서 3, 4인데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높이 쳐준다는 거예요. 멀티플을 많이 쳐준다는 거거든요. 외인 지분 보십시오. 유보율도 5,000%가 넘습니다. 이 회사 돈이 빵빵하고요. 작년에 1,500원 배당해줬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더 배순이익을 거뒀잖아요.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528억, 2020년도에 553억, 2021년 1038억이면 제 생각에 배당금 2,000원 줘도 한 3,000원? 3,000원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000원 무리고 2,500원 정도 줘도 무난하지 않을까, 배당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노금 정말 알짜 회사입니다. 예, 조정받을 때마다 한 번씩 사모아 가시면은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배당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회사고, 리노공은. 예, 이런 구로 종목들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도 압축해보고 조정받을 때 사모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한 몇몇 종목들,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을 한번 브리핑, 살펴봤고요. 거래대금 상위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4% 정도 떨어졌네요. 저는 계속적으로 공모주 받아서 팔고 있진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좀 내렸지만, SK 하이닉스는 오늘 올라갈 힘이 좀 있었어요. 이게 키옥시아에 대한 그런 반사 이익, 걸 누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리노공업도 반도체, 그 다음에 오션브리지도 반도체, APTC도 반도체, 제가 아까 실적 발표한 몇몇 종목들이 다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들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아까 GST도 있었죠? 반도체 장비주, 조정받을 때 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심텍도 내렸고, 한미 반도체도 오늘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저는 오늘 한미 반도체, 심텍 이런 종목들은 더 샀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실탄이 났지만 그래도 오늘 다행히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올라줘가지고 소형철강주 얼마 전에 세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문배철강 제가 얼마 전에 새로 편입을 했는데, 그런 이제 철강주 실적을 보고 좀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문배철강을 4,000원 밑에서 조금 한 100주 넘게 샀었는데, 그게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하는 게 러시아인데, 그 가스관을 잠그냐 마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가스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배철강이 철강 가스관을 만든다고 해갖고 좀 오늘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4,6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도 4,6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팔았죠. 한 절반 이상을 팔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현금이 생겨서 이거 판돈으로 하락한 종목들을 샀습니다. 아까 하락한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 반도체라든가 그 외에 유진테크도 있었고, 반도체 중에 좀 하락한 종목들을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한 솔리드도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솔리드도 이 정도 실적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리드도 좀 샀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크게 내린 것들 좀 샀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33,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미 반도체 위주로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도 좀 담았습니다. DB 하이텍도 실적이 너무 좋은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좀 추가적으로 담았고요. 만약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SO일이 오르는데 SO일을 팔고 반도체주로 다시 가고, 해운주가 저렇게 실적이 좋아서 오르면 해운주를 좀 팔고, 또 반도체주가 내리면 또 사고, 2차 전지주도 내리니까 사고, 문배철강은 4,625원까지 갔잖아요. 네. 어쨌든 간간히 하나씩 도와주더라고요. 예,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총알이 다 떨어져가지고 저도 현금이 좀 부족한데 웬만큼 많이 사가지고, 어쨌든 간간히 한두 종목씩 이렇게 올라주니까 그런 종목들을 팔아서 지금 조정 많이 받고 있는
50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준다면 지금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당 10,000원에 이익이 났는데 조금 더 올라준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을 팔아서 지금 내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산다거나 다른 2차전지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사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어, 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 뭐 GSE라든가 대성에너지, 중앙에너지, 이구상, 한국석유 뭐 이런 다 뭐 에너지 관련된 주입니다. 석유라든가 가스 관련 SK 가스도 있고 그런 뭐 대성산업, 흥구석유 뭐 이런 가스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가 오늘 뭐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제가 아까 실적 발표한 위주로는 뭐 제가 문제 좀 좋아하는 제가 주로 뭐 매매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션 브릿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풍산 같은 거 대창 그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그 원자재 하면 또 고려아연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제우스 마지막으로 제우스가 빠뜨렸네요. 제우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제우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죠. 그리고 배당도 100원으로 나왔고 제우스도 보면은 순이익은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영업이익과 뭐 매출액이 좀 잘 나왔죠. 전년도보다 잘 나왔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그래 상당히 뭐 많이 떨어졌죠. 33,400원에서 지금 한 29% 정도 떨어졌는데 물론 그 전에 1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700원 오는데 이런 종목도 잘 보시고 이것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물론 제 위주로 제 개인적인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개별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꼭 트레이딩을 하셔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뭐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다음에 어떤 뭐 사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자기 걸로 소화한 다음에 매매를 해보시라. 예,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어쨌든 제우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은 주식은 마치고요. 코인을 잠깐 보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장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어쨌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락하다가 약간 뭐 이제 아까 미국장의 특징하고 비슷하게 선물이 하락폭을 줄이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개별 코인들도 플러스권이 유지되는데 뭐 상승폭은 아주 미미하고 오늘 온톨로지 가스가 좀 뭐 힘을 좀 내네요. 저도 뭐 온톨로지 가스도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거의 뭐 7, 80%는 이걸 가지고 있던 소량 가지고 있던 걸 팔고 내리는 걸 샀던 것 같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테이킹 관련해서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뭐 오늘도 스테이킹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일 또 5,120개네요. 이번에는 6회차 5,120개. 지난번에 4, 5회차는 뭐 2,560개였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 이제 그 테스트가 이드리움 2.0 그 테스트 하는 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수량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뭐 급등장이 아니고 이게 뭐 자기가 원하는 가게 아니면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한 만약에 이더리움이 4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 0.004가 하루에 1,600원 꼴입니다. 하루에 1,600원 꼴. 1,600원인데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격도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디파이라는 게 이더리움 앤 디파이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스 인 22에 나왔던 것처럼 이더리움 앤 디파이거든요. 그 다음에 웹3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월렛이 있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 20년도에도 나왔지만 이런 디파이가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이전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고 뭐 많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들이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풀에다가 예치한다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5%
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 트러디셔널 전통적인 금융의 5%가 아닙니다. 그 5%는 금액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거는 코인으로 주기 때문에 코인 가격 상승하면 이자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매력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금융이. 어,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솔라나 덱스의 레이디움 거기에 지난번에 예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레이디움과 솔라나 그 LP를 만들어서 유동성 풀에 제공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레이디움을 보상으로 받고 있는데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됐죠. 175달러 정도인데 이게 지금 뭐 0.37556 이걸 계속 하고 여기다가 이제 더 물량을 늘려야겠죠. 물량을 늘리면 이거 수량도 늘어나고 전에도 말씀드린 이 수량을 수확을 해서 다시 스테이킹에다가 넣으면은 스테이킹 이자가 지금 한 20% 정도니까 여기에다가 예치를 함으로써 이제 더 늘려나가겠다 수량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 그 덱스 그래서 팬케이크 수합에서 제가 케이크도 지금 예치해서 지금 이 정도의 리센트 케이크 프로핏 보니까 11.29달러 지금 토탈 이제 조만간 70개를 찍겠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제가 비스에서 바이낸스를 좀 사고 있고 케이크도 사고 있는데 어쨌든 전송하는데 수수료가 바이낸스가 좀 싼 것 같아서 바이낸스를 사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케이크하고 스왑을 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쌈베이스인지 샌베이스인지 제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프로젝트 하는 거에 이게 개발하는 거에 대한 개발하는 거 프로젝트에 대한 수치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저기 유튜브 보고 안 사이트인데 그분 거 보고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것저것 좀 둘러보고 있는데 확실히 솔라나가 뭔가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카르다노 에이다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순대 수합도 1월 21일 날 런칭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260 이게 수치로 뭔가를 프로젝트 개발하고 있다는 걸 수치로 나타낸 건데 1위가 솔라나, 2위가 카르다노, 3위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아까 2.0 스테이킹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수치가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레이디움에 솔라나 또 하고 있고 근데 카르다노도 순대 수합에 제가 뭐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격이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요. 순대 수합이. 그래서 화면이 좀 이게 이제 카르다노 그 시스템에 이제 덱스 그래서 순대 수합인데 순대 수합도 보시면 여기에 파밍이 240% 넘었는데 지금 떨어졌네요. 201%로 떨어졌네요. 여기에다가 예치를 좀 해보려고 201%면 엄청 높은 이율이잖아요. 여기다 예치해 보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에이다하고 순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합에 가서 여기 오더를 냈어요. 오더를 내서 지금 보면은 150K 이다를 순대로 바꾼다고 해. 이제 슬리피지라고 해라. 슬리프지 0.1%인가? 0.3%인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맥시 acceptable price 0.25를 넘어가지고 지금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제가 기다려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 가격대에 들어가도 체결이 안 되더라도 이게 왜 Q에 지금 대기열이 길거든요. 대기열이 길어가지고 지금은 25까지 떨어졌지만 대기열이 너무 길어가지고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순대가 올라간 거죠. A다 하나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비율 올라가서 이게 한번 어쨌든 기다렸다가 여기에 체결이 되면 이제 LP 풀을 만들어서 여기에 예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뭐 수익률이 201%뭐 상당한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그 케이크는 뭐 60 몇 프로, 그다음에 레이디움은 한 50% 정도 됐는데 여기에다 한번 또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패키지 수합이라든가 레이디움보다 상당히 속도가 느려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보시고 아까 개발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딱 미국 증시 한번 그 프리마켓 증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하고 거의 똑같네요. 선물이 약보합 정도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복을 좀 했네요. 아까 3% 넘게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조금 뭐, 낙폭을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안도감을 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낙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야 되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 어려운 기간을 잘 버텨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